리서치 1팀 정재욱 일진 머티리얼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2차 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전지는 리모컨과 구형 MP3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는 현재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충전과 방전이 되는 배터리로 주로 리튬이온을 사용합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양극재에서는 리튬이온의 크기로 배터리 용량을 정하고 평균 전압을 결정합니다. 음극재는 양극재에서 흘러나올 리튬이온을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해액은 리튬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해당 매개체에 다른 물질이 침범하지 않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산업이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닌데 근래 들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요즘 각광받는 EV의 답이 있습니다. EV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수천 배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신 휴대폰 갤럭시 S21 배터리로 아이오닉 5 배터리를 대체한다면 1805개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영역은 동박입니다. 동박은 앞서 말했던 2차 전지의 음극재에 속하여 전자를 모으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조 과정은 황산고리 용액에 전기를 가해 순수고리를 추출하여 만듭니다. 동박은 얇을수록 더 많은 흑연을 넣을 수 있고 충전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께는 균일해야 합니다. 인장 강도 또한 규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1만 톤당 투자비가 1,300억으로 양극재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동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보았던 곳은 전자기판입니다. 구리로 전체를 칠하고 겉에는 초록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았던 회로용 12에서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수요는 매년 전기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기에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영역에 EV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SS 또한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ESS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도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동박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기업 설명입니다. 2차 전지에서 고품질의 동박은 내부의 열을 방출하고 전극의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EV 배터리에서 고출력 고용량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에서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우수한 동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동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5곳밖에 없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차지하며 2위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진입한 상황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으로 동사는 지치지 않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가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사의 공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동박은 바로 매출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반기의 매출이 전반기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10% 많으면 2배까지 늘어납니다. 공장 가동 시간을 보면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와 큰 차이가 없으며 2분기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반기에도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고 하반기에 성장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납품하는 고객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완성 업체이며 비중은 삼성 SDI가 가장 많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기업인 CATL 순으로 이어집니다.
성장하고 있는 유수한 배터리 업체들에게 동박을 납품하면서 동사는 사업의 안정성은 물론 성장할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2차 전지용 동박에서 56%, 전자기판과 같은 IT 소재에서 10%, 기타 자 회사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회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스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튼월이라는 소재로 건축업의 한 영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건물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겉 외벽에 커튼을 내리는 것처럼 설치합니다. 외벽에 대한 지지는 건물 뼈대가 다 지지합니다. 커튼월 방식을 이용해서 가볍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으며 시공이 빠른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0년은 전년 대비 수주액과 매출액이 줄었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019년 스틱 인베스트먼트로 전환사채 형식으로 6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투자로 증설된 말레이시아 공장은 유럽향 동박을 위한 증설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해당 자료는 현재 공표된 정책 하에서 전기차 보급 그래프입니다. 글로벌 EV 차량은 20년 1,100만 대에서 30년 1.45억 대로 확장되며 연평균 30%의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이 예상에서 30년에는 도로 위 차량 중 7%가 전기차로 예상됩니다. 판매량은 25년에 1,500만 대, 30년에는 2,500만 대로 자동차 전체 판매량에서 각각 10%, 25%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예상하는 전기차 보고입니다. 이 예상 하에서 25년에는 7천만 대로 30년에 2.3억 대에 달합니다. 30년에는 EV 점유율 10%로 이전 시나리오보다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EV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앞선 시나리오보다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공사는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ESS도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탄소를 80% 감축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35년 미국 내 전력 공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0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저장소인 ESS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은 연간 44.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약 22조 원에서 5년 뒤 2026년에는 약 12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ESS의 가장 큰 시장이며 오는 25년 371기가와트시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국 150, 동기간에 150기가와트시, 일본 25기가와트시와 비교하면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SDI가 세계 ESS 점유율 사용량 기준으로 31%로 1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일진이 주력으로 하는 고객사로 ESS라는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동박은 필수적입니다. 동박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2만 톤, 말레이시아 2만 톤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말레이시아에서 4만 톤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라인당 1만 톤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이유는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박 부족 현상으로 동사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동 제한 명령으로 인해 신규 라인인 말레이시아 1,2라인의 가동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장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아 해당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상반기에 매출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의 낮은 매출을 1, 2분기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로 해당 문제는 해소되어 1분기 26%, 2분기 17%의 순이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20년에 2, 3, 4분기 각각 9%, 15%, 13%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해외 공장 증설 후 공장 가동이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의 하락은 구리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동사에 계약된 순이익을 확보하면서 내려간 순이익률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보장되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내려가더라도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동박 생산 원가의 26%를 전기료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은 한국보다 낮은 전기료와 인건비 덕분에 국내 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한국의 평균 전기료보다 40%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8년 기준 말레이시아가 75만 원, 한국이 40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커 제품 생산에 이점이 됩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SKC는 현재 한국 공장만 가지고 있고 솔로스 첨단 소재는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생산 설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원재료인 고리에서 원가율을 낮추기가 어려워 인건비와 전기료가 싼 고가로 이동하는 것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로스볼트와 4천억 규모인 1.7만 톤의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을 맺은 제품은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21년 연결 매출 대비 3.6%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노스볼트는 23년까지 40기가와트시 확보 의지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연간 2.4만 톤의 배터리 동박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노스볼트 계획에 따르면 계약 물량 쪽이 소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년까지 대부분 소화된다고 예상하면 21년 매출 중 7.2%를 차지하며 2차 전지 동박 사업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스볼트와 계약이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판매 가격에서 원자재 비중이 큰 산업의 한 종류로 구리 가격의 변동성은 동사가 대처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최근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30년간 거래해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으며 선도 매매를 통해 구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의 상승 몫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영업이익에 변화는 없습니다. 즉, 비율만 하락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보장되는 겁니다. 구리 가격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는 평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 4분기부터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구리 재고량이 줄어 다시금 구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인해 동박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이제 황화 물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황은 동박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현재 동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리튬이온을 사용한 배터리는 전해액의 특성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을 고체로 대체하여 안전하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므로 동사의 배출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존 현재 배터리가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해오고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고체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소재만큼은 국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등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국내 소재 업체들과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동사는 변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입니다. 21년 기업의 재무 구조를 위와 같이 계산해봤습니다. 단위는 억 단위입니다. 21년 매출액부터 단기 순이익입니다.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은 실현되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매출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동사는 3분기와 4분기 산업 특성상 하반기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달에 평균 80억 정도의 매출을 상반기에 올렸으나 매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매출을 포함하여 3분기에는 2천억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3년간 적어도 10% 많게는 2배의 매출액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더 많은 공장 가동 시간과 말레이시아 공장을 통해 2,500억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해당 매출은 자회사 매출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매출액은 9,488억 원으로 내년 말레이시아에 2만 톤의 생산 설비가 완성되고 정상 가동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값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하반기의 공장이 풀가동이니 매출 비중을 1대1로 예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생산 공장마다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매출액 가중 평균을 하여 매출 원가율 80.1% 계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출하량 증가로 판관비 중 운송비 증가로 490억 판관비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02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 외 손익의 많은 부분을 고리 가격 변동성과 외환 차익이 차지합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부분이 10억 원의 이익이 있지만 연말에 고리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어 5억으로 계산하였고 법인세율에 따라 227.7억 원 계산하여 총 당기순이익 807.3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네, 총 계산 결과 EPS는 1,75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점과 동박 생산이 판매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설을 통한 초과 수요에 대한 대응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퍼 55배보다 높은 65배로 계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3,500원이고 상승 여력은 13%입니다. 공사의 주식 가격이 일주일 사이 20% 정도 급등하면서 주가가 목표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직 올해 실적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이기도 하고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2년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할 수 있으면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